자, 반갑습니다. 8번 문제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두 학생 A, B가 연말에 공연을 관람할 확률이 각각 7분의 1, 5분의 2라고 합니다. 이 각각이 A가 공연을 볼 확률이 7분의 1, 그리고 B가 공연을 관람할 확률이 5분의 2다.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각 학생이 공연을 관람하는 사건이 서로 무엇일 때? 독립일 때라고 했습니다. 자, 독립은 항상 문제를 정말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독립이 나오면은 문제가 정말 쉬워진다. 이 문제는 풀어야 되는 거다.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러한 두 학생 중에서 한 명의 학생만 연말에 공연을 관람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을 식으로 좀 명확하게 적어보고 시작을 하면은 구하는 것은 어떠한 확률인데 한 명의 학생만 둘 다도 아니고 둘 다 안 보는 것도 아니고 A, B 중에 한 명만 공연을 관람할 확률입니다. 그걸 식으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A가 공연을 관람을 한다면 B는 공연을 관람을 하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하는 사건 중에 하나고 아니면 B가 보면 A는 보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는 게 돼야겠습니다. 자, 하고 이렇게 A가 보고 B가 보지 않거나 아니면 반대로 B가 보고 A가 보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 두 개 사이에는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또 이제 스스로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는은 두 사건 사이의 기호를 뭘로 쓰나요? 이렇게 합집합 기호를 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은 나머지 부분은 좀 쉬울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항상 두 개의 사건이 또는으로 연결됐으면, 즉 합집합으로 연결됐으면은 하나 떠올려야 되는 게 있죠. 바로 교과서 44쪽에 있는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그래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구했느냐? 바로 A의 사건과 B의 사건을 더한 다음에 둘 다 일어날 확률을 빼주는 거였죠. 이제 이러한 성질들은 모두 다 문제를 풀기 직전에 시험기간 직전쯤 되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바로바로 나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바로 두 사건이 특별히 무엇일 때? 배반 사건일 때. 배반 사건이라는 말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말이죠. 그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없으면 이렇게 A와 B가 둘 다 일어날 확률이 배반 사건인 경우에는 이 부분이 0이 되겠죠. 따라서 배반 사건인 경우에는 이만큼의 식이 성립합니다. 즉 배반 사건이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간단하게 두 사건의 확률을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것을 아는 상태에서 자, 8번의 문제를 다시 보시면 정확히 지금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배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A가 공연을 관람하는데 B가 안 보는 것과 반대로 B가 보는데 A가 안 보는 두 사건은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성질에 의해서 이 확률은 그냥 각각의 확률을 뭐만 해주면 된다. 더하기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거 그리고 이것을 구해가지고 더하기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는이 아니라 두 사건이 모두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성질 생각나셔야 됩니다. 자, 뭐가 있었나요? 확률의 곱셈 정리가 있었죠. 근데 그 전에 이 A하고 B의 여사건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영상을 멈추고 A와 B가 독립이라는 사실에서부터 이 두 사건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다면 답을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A와 B의 여사건은 이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인 사건의 관계에 있죠. 자, 우리 독립사건에 좀 복습을 하고 지나가면 교과서 58쪽에 두 사건이 독립이다라는 것에 정확한 뜻이 있는데 정확한 뜻은 이런 거죠. A가 일어날 확률이나 아니면 B가 일어난 전제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나 두 개 똑같다. 아니면 이제 거꾸로 B가 일어날 확률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같다. 이게 성립하면은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라는 뜻이었고 하지만 이렇게 조건부 확률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풀이할 때 잘 쓰이지는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 문제풀이에 정말 잘 쓰이는 것은 자, 요거라고 했습니다.
두 사건이 모두 일어날 확률은 그냥 간단하게 두 사건의 확률을 곱해주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이거 증명은 여러 차례 했으니까 생략하겠고 왜 이런 성질이 많은지 궁금하면 교과서 59쪽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근데 58쪽, 59쪽에 조그마한 글씨로 하늘색 박스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A와 B가 독립이면 뭐 또 독립이냐 하면 A랑 그리고 B뿐만 아니라 B의 여사건도 독립이고 그리고 A의 여사건과 B도 독립이고 그리고 A의 여사건, B의 여사건도 독립이다 하는 성질이 책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A와 B가 독립일 때 A와 B의 여사건이 독립이니까 이 두 가지가 독립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두도 서로 독립이 되겠죠. 무엇이든지 항상 독립이 되면은 문제는 정말 쉬워집니다. 어떻게? 이 확률은 이 각각의 확률 두 개를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독립일 때의 확률의 곱셈 성질 이것에 의해서 요만큼은 그냥 A의 확률과 B의 여사건의 확률을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B의 확률과 A의 여사건의 확률을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끝났죠. A가 공연을 볼 확률은 아까 우리가 7분의 1이라고 구해놨었죠. 따라서 A가 공연을 보지 않은 확률은 7분의 6이 되겠죠. 그리고 B가 공연을 볼 확률은 5분의 2라고 했었죠. 따라서 B가 공연을 보지 않은 확률은 5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을 계산만 해주면 계산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고 답은 7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이제 이 문제가 좋은 이유가 독립에서부터 물어볼 수 있는 거를 다 물어보고 있어요. 성질 쓸 수 있고 요것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 것에서부터 곱셈 정리를 이용하는 것까지 이제 다 테스트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입니다. 승부차기 성공률이 각각 80% 그리고 60%인 두 학생이 차례로 승부차기를 몇 번씩만 할 때, 한 번씩만 할 때 적어도 한 명이 승부차기에 성공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단, 이 두 친구가 승부차기에서 성공할 사건은 서로 독립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게임 룰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게임 룰을 잘 이해 못해서 헤매는 학생들이 좀 많은데 예를 들면 지금 이 게임은 우리 축구에서의 일반적인 승부차기랑 조금 다릅니다. 축구에서의 승부차기는 승부가 정확히 날 때까지 계속 승부차기를 하죠. 근데 지금 이것은 잘 읽어보면 선수가 2명밖에 없고 그리고 순서도 병헌, 다음에 지훈 이렇게 순서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차례로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승부차기를 한 번씩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문제 풀 때 한 번씩 번갈아 계속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씩만 하고 끝내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주의 깊게 보세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게임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이가 승부차기에 성공하고 그 다음 지훈이도 성공하거나 아니면 병원이가 성공했는데 뒤에 친구는 실패하거나 아니면 실패하고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이게 지금 이 게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생각보다 게임이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이 승부차기에 성공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문제에서 구하는 건데 보면은 한 명이라도 성공할 확률은 사건은 이거죠.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이제 이제 번호를 매긴다면 이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1번처럼 승부가 일어날 확률, 그 다음에 2번처럼 게임이 이루어질 확률, 그 다음에 3번처럼 게임이 일어날 확률을 다 더해서 구해서 더하는 게 정답이긴 합니다. 자, 근데 늘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확률을 세 가지로 쪼개어서 구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쉽다? 그냥 전체 확률에서 그게 아닌 요 사건. 즉 아무도 승부차기에 성공하지 못할 확률을 구해서 빼는 게 훨씬 쉽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구할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아무도 승부차기에 성공하지 못할 확률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확률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요것만 구해서 여기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한번 구하러 가봅시다. 자, 둘 다 결국에는 이것은 둘 다 실패할 확률인데 앞에 차례로라는 말 순서가 중요하니까 굳이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병원이가 처음에 찾는데 실패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선수인 지훈이도 실패할 확률. 순서를 살려가지고 식을 적으면 우리가 구하는 건 지금 이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교과서 55쪽에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즉 둘 다 일어날 확률을 배우면서 사실은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면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배운 적이 있죠. 자, 요거를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교과서 55쪽에서 두 사건이 순서대로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구하라고 배웠냐면은 일단 자, 이것을 기호로 좀 표현해 보면은 A가 일어나고 그리고 B가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좀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문제에서 차례로라고 하기도 하고 순서대로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한 표현을 좀 주의해 주시고 자, 이거는 A가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B도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A가 일어났을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즉 조건부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5개념 중에 하나가 이거나 사실 요거나 같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표현은 A, B가 순서에 상관없이 둘 다 일어날 확률을 구할 때 하는 말이고 얘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건 괜찮습니다.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죠. 그러나 A, B 순서가 명확한데 이거를 이렇게 구해야지 바로 요거를 떠올려서는 곤란하겠다. 반대로 자, 우리 교과서의 55쪽에 보면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해서 이 녀석은 이렇게 구해도 되고 또 이렇게 구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를 먼저 구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문제에서 A가 일어나고 그 다음 B가 일어난다. 순서가 정확히 A 다음에 B가 일어난다라고 순서를 정확히 이렇게 표시해 줬을 때는 얘는 이렇게 구하면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도 이렇게 순서를 정확하게 표시를 한 겁니다. 병원이가 먼저 실패하고 그 다음에 지훈이가 실패할 확률.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순서를 살려서 표시를 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병원이가 먼저 실패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병원이가 실패를 하고 나서 지훈이도 실패할 확률이다. 식을 이렇게 적으라고 했죠. 자,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이 문제는 좀 독특합니다. 이 문제는 두 사건이 즉 병원이와 지훈이가 성공할 확률이 서로 어떻기 때문에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독립이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지훈이가 실패할 확률과 같죠. 이걸 무시해도 되죠. 독립일 때는. 그래서 이 사건은 독립이라서 그냥 순서 상관없이 우연히 그냥 요 두 개를 곱해도 상관없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점을 얘기하면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그냥 이 식대로 구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간단하게 두 확률을 곱하기만 해도 되는지를 선생님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답 구하는 일만 남았죠. 병원이가 실패할 확률은 병원이가 성공할 확률이 지금 80%라고 했으니까 성공할 확률이 80%라고 했으니까 병원이가 실패할 확률은 20%죠. 곱하기 지훈이가 성공할 확률은 60%라고 했으니까 지훈이가 실패할 확률은 40%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20%는 100분의 아니면 0.2라고 하겠습니다. 뭐 늘 이야기하지만 1%라는 것은 100분의 1, 즉 0.01이라는 숫자와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퍼센트를 뗄 때에는 0.01이라는 숫자를 곱해줘야 됩니다. 곱하기 0.4와 같죠. 따라서 0.08과 같고 문제에서는 확률이 모두 퍼센트 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의 답도 도로 퍼센트, 즉 0.01은 1%다. 그래서 이것은
8%가 되겠습니다. 이까지는 8%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구한 게 뭔가요? 둘 다 실패할 확률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에 대입을 하면 자, 답은 1-0.8이 되죠. 1-0.08이 되어서 답은 0.92가 되겠습니다. 또는 문제에서는 퍼센트 단위로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을 92%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자, 이제 10번 문제입니다. 지난 시험 범위에서 최단 경로 구할 때 많이 본 그러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번 시험 이제 이 10번 문제 풀 때에도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이 쓰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인데 점 P는 주사위 한 개를 한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4의 약수이면 즉 주사위 하나 던져가지고 4의 약수가 나오면 1이나 2나 4가 나오면 X축 양의 방향으로 즉 오른쪽으로 1만큼 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4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한 칸, 그 다음 던졌는데 2가 나오면 또 오른쪽으로 한 칸 이렇게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의 약수가 아니면 즉 1, 2, 3, 4, 5, 6에서 1, 2, 4를 제외한 나머지 뭐 3, 5, 6 이런 숫자가 나오면 Y축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이나 2나 4가 나오면은 오른쪽으로 한 칸, 그 다음에 3, 5, 6이 나오면은 위쪽으로 한 칸 이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움직일 때 주사위 한 개를 몇 번 던진다? 6번 던진다. 자, 감이 왔죠? 주사위 한 번 던지는 거를 총 몇 번 반복한다? 6번 반복한다. 이건 보자마자 똑같은 시행을 6번 반복하는 거니까 독립시행 확률이구나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시행 문제이고,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원점 O에서 출발한 점 P가 어디에 도착할 확률, 최종적으로 점 Q에 도착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로 이제 방향의 순서는 뭐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가든지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오른쪽으로는 3칸 그리고 위로는 3칸 순서는 이 화살표들의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위로 가는 화살표가 3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3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방금 말한 거 한 번 더 적어보면은 점 P가 Q까지 가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3개 그리고 위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3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구하는 확률입니다. 자, 그 부분을 조금 복습을 하고 지나갈 건데 우리 지난 시험 범위 때 이러한 격자 모양의 미로에서 점 P에서 Q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지금 이렇게 가로로 4칸이 있고 세로로 3칸이 있는 경우에는 이 경우의 수는 무엇과 같다라고 했냐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몇 개? 4개. 그 다음에 위로 가는 화살표 몇 개? 3개의 순열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다른 것 이제 화살표 4개, 3개 합해서 총 7개인데 7팩토리얼 나누기 서로 똑같은 것이 4개 그리고 서로 똑같은 것이 3개 이렇게 했으니까 4팩, 3팩 서로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경로수를 구한다라고 했었죠. 지금 우리는 요 아이디어만을 써먹은 거예요. 네, 써먹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구하면 되는데 이것을 우리 독립시행으로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독립시행의 확률이란 우리 교과서 59쪽에서 배웠지만은 바로 어떠한 똑같은 시행을 전체 몇 번 하는데 전체 n번 하는데 그 중에서 확률이 즉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무엇일 때 뭐 P라고 했을 때 이 사건 A가 총 몇 번 n번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R번이라고 했었죠. 쉽게 얘기해서 주사위를 6번 던져가지고 그 중에
4의 약수가 3번 나올 확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구하는 게 독립시행 확률입니다. 단 이때 시행하는 것들은 모두 이제 독립시행이어야겠죠. 그럼 이거는 N 그리고 P, R만 제대로 파악을 하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독립시행이다 싶으면은 N은 뭐지? 그 다음에 R은 뭐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P는 뭐지? 요 세 개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악을 했다라면 이 확률은 어떻게? NCR 곱하기 P의 R제곱 곱하기 1-P의 N-R제곱으로 구한다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독립시행이 필요한 NPR을 파악하는 걸로 이제 바꿔보면 전체 주사위 던지는 시행을 몇 번 해서 6번 해서 그 중에 주사위 한 번 던져서 4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적겠습니다. 네. 자, 한번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인 지금 4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정확히 6분의 3 하니까 2분의 1이죠. 이러한 사건이 몇 번 일어나야 됩니까? 3번 일어나야 되죠. 자, 얘가 지금 우리가 파악한 6이 N이고 얘가 지금 우리가 파악한 R이고 얘가 지금 우리가 파악한 P죠. 자, 따라서 독립시행 확률 공식에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6C3 곱하기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 2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여 사건의 역시 6-3제곱. 그래서 계산을 하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여기도 그냥 2분의 1의 총 6제곱이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항상 독립시행은 식이 복잡하니까 약분할 거를 미리 깔끔하게 약분해주고 여기도 약분하면은 2의 4제곱만 남죠. 그래서 16분의 5다. 그래서 계산은 쉬운데 이것이 독립시행이다라는 것을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무엇에서? 똑같은 일을 몇 번 한다 해서 독립시행이다 하는 것을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 NPR을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일단 문제가 굉장히 길고 쉬운 문제도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확통의 기본기가 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시험이 임박했다. 그러면 설사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좀 건너뛰고 앞에 쉬운 문제를 차근차근 다지는 게 더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조언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동안 확통 공부를 열심히 해왔고 또는 이제 지금 아직 시험 기간이 남았고 하다면은 충분히 이제 확통에 대한 여러분의 실력을 갈고 닦을 수 있는 충분히 어려운 하지만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선생님이 다 제시한 방법들은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게 떠올라야 됩니다. 제가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문제 길이가 길다. 뭐 하라고 했나요? 두 가지 생각해야죠. 첫 번째, 이 문제가 길수록 이 문제에서 뭐 하라고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하는 것은 그래도 문제가 매너가 있어서 여러분 고등학생들 상대로 막 문제를 그렇게까지 꼬아내지는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99.99% 문제에서 정확히 물어보는 것은 맨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길수록 오히려 맨 뒤를 보셔야 됩니다. 맨 뒤에 보면 정확히 물어보는 게 나와 있죠. 게임이 끝난 후 B봉투에 빨간 카드가 한 장 들어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구하는 게 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문제가 길수록 어떻게 각각의 문장을 알기 쉽게 식으로 표현을 해라. 그러면 선생님 볼 때는 지금 여기에서 식이 한 3, 4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좀 떠올리셔야 되고 자, 구하는 것을 구했으니까 이제 첫 번째 이제 문장부터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까지는 현재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A 봉투에는 빨간 게 5장, 노란 게 3장 들어있고 B 봉투는 비어있는데 자, A 봉투에서 임의로 카드 몇 장을 동시에 꺼낼 때 2장을 동시에 꺼내는데 빨간 카드가 그 둘 중에 내가 꺼낸 2개 중에서 빨간 카드가 한 장이라도 나오면 그러면 꺼낸 카드 2장을 봉투에 놓고 B 봉투에 놓고 게임이 끝난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를 읽어보면은 나중에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이 문제는 크게 경우가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경우라고 좀 붙여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를 선생님이 밑에서 식으로 표현하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식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하고 좀 알기 쉽게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A 봉투가 있고 B 봉투, 이때 B 봉투는 빈 봉투죠. 한데 경우 1에서 말하는 건 뭐다? 만약에 A에서 꺼낸 것이 빨간 게 하나라도 있다면 자, 빨간 게 하나라도 있는 경우면 지금 2개를 꺼내니까 총 2가지 경우가 있죠. 빨간 게 하나 나오고 노란 게 하나 나오거나 아니면 똑같은 경우 첫 번째라도 A에서 B로 이제 보낼 카드 2개를 꺼냈는데 빨간 게 하나라도 있는 경우면은 아까와 같이 빨간 게 정확히 한 장 있는 경우랑 아니면 둘 다 빨간색인 경우 이렇게 2가지가 있겠죠. 경우 1-1이라고 하고 1-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한대요? 이때는 내가 꺼낸 카드 2장을 모두 어떻게 한다? B 봉투에 넣어버리고 게임이 끝난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그냥 B 봉투에 이렇게 넣어버리고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빨간색이 2장 나오면은 그냥 B 봉투에 넣어버리고 게임이 끝납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읽어보면은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 빨간 카드가 한 장도 나오지 않으면 즉 노란 것만 2개 나올 경우죠. 이것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A에서 B까지 내가 카드를 보내야 되는데 노란 것만 2장 다 나왔다. 빨간 게 하나라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꺼낸 카드 2장을, 즉 노란색 2장을 B 봉투에 넣어버리고 자, 넣었죠. 그러고 나서 A 봉투에서 다시 카드 2장을 꺼내서 B 봉투에 넣고 A 봉투에서 다시 꺼낸 게 무슨 색깔이든 상관없이 그냥 B 봉투에 넣어버리고 게임이 끝난답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이 2장 나오면 B에 넣어버리고 다시 A에서 B로 2장을 이제 넣어주는 겁니다. 게임 규칙이 좀 복잡하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 이렇게 게임이 끝났을 때 B 봉투에 빨간 카드가 딱 한 장 들어있을 확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마지막에 B 봉투에 빨간 게 딱 한 장 있으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야 되나 그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개껏해야 우리가 적은 게 경우 3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 가운데 B 봉투에 빨간 게 딱 한 장 있는 경우가 3개 다 아니면 2개 아니면 1개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걸 골라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경우 보면은 정확히 우리가 구하는 경우죠. 빨간 거 한 장, 노란 거 한 장 나왔을 때 이거를 B 봉투에 넣어버렸으니까 최종적으로 B 봉투에는 빨간 게 한 장 있으니까 이건 내가 구하는 경우가 맞죠. 근데 이 경우 1에서 말한 두 번째 경우로 보면은 빨간 게 2장 나왔는데 둘 다 B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최종적으로 B에는 빨간 게 2장 있죠. 그럼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아예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처음에는 노란 거 2장을 B에 넣었지만 마지막에 2장 나온 거를 무조건 B에 넣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 B에 빨간 게 한 장 있으려면 이것의 정체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빨간 게 한 장, 그리고 노란 게 한 장 이렇게 나왔어야 최종적으로 여기에 노란 거 3장, 빨간 거 한 장 이렇게 남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표현한 이 2개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필요 없는 부분은 좀 지우고 필요한 부분만 남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우 두 가지를 남겼고, 지금 이 두 경우를 보면은 둘 다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냐를 따져봤을 때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최종적으로 구하는 것은 경우 1의 확률과 경우 2의 확률을 그냥 더하기만 해주면 됩니다. 원래 합집합인데 배반 사건이니까 그냥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 1은, 자, 선생님이 글자 위치만 좀 바꿨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경우 1이라는 말은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 A에서 빨간 거 한 장, 그리고 노란 거 한 장을 뽑을 확률을 의미하고, 경우 2라는 것은 처음에는 A에서 노란 거 두 장을 뽑고, 그리고 나서 이게 처음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나서 A에서 다시 빨간 거 한 장, 노란 거 한 장 뽑았을 확률을 의미하죠. 자, 근데 이제 얘는 쉬워요. 얘는 그냥 8장 중에 2장을 뽑을 확률 중에서 빨간 거 5장 중에 하나, 그 다음 노란 거 3장 중에 하나 뽑을 확률이니까 요거는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요거죠. 자, 이거는 두 사건이 정확히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노란 게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빨간 거 하나 노란 거 나옵니다. 자, 우리 두 개의 사건이 순서대로, 즉 차례대로 발생할 확률에 대해서 55쪽에서 배운 적이 있죠. 어떻게 해라? A와 B가 순서대로 일어날 확률은 일단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그 다음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가지고 곱해라. 조건부 확률을 곱하라라고 배웠죠. 자, 그거대로 식을 처리하자면 이만큼은 일단 A에서 노란 거 2장이 나올 확률을 구하고, 그리고 A에서 노란 거 2장이 나왔을 때 다시 빨간 거 1장, 노란 거 1장이 나올 확률을 구해서 곱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틀린 게 없죠. 자, 그러면 처음에 노란 거 2장 나올 확률은 그냥 간단하게 82분의 노란 게 지금 처음에 3장 있었으니까 32고, 곱하기 문제는 이건데 이미 노란 거 2장을 뽑았기 때문에 노란 거 2장을 뽑은 상태에서는 빨간 게 여전히 5장, 그 다음에 노란 것은 총 3장 있었는데 2장을 이미 뽑았으니까 1장 남은 상태죠. 그럼 이 상태에서 빨간색 하나, 노란색 하나를 뽑을 확률은 전체 6개의 카드 중에 2개를 뽑는데 빨간 거 5개 중에 하나, 그 다음 노란 거 1장 중에 1장, 이렇게 뽑을 확률이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만큼이 이제 요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만큼이 요게 되는 겁니다. 각각을 대입만 하면 자, 요거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계산을 하면은 28분의 15 플러스 28분의 3 곱하기 이제 3분의 1, 요 계산만 하면 되니까 이제 3과 3도 약분이 되네요. 그러면 28분의 16이라서 답은 7분의 4가 되겠습니다. 여기 개념을 쌤 적어 놓은 김에 한번 복습을 하자면 A와 B가 지금 아까 여기 경우 1과 경우 2가 배반 사건이었죠. 그래서 배반 사건일 때 왜 경우의 수를, 그러니까 확률을 2개를 더해주기만 하면 되냐에 대한 복습입니다. 잘 아시는 분은 그냥 스킵하시면 되고, 배반 사건일 때는 확률을 2개, 이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어떻게 구하더라? 기억이 잘 안 나면은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일 경우에는, 즉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인 경우에는 두 사건의 확률을 뭐만 해주면 되더라?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2개 사건은 뭐만 해주면 되더라? 더하기만 해주면 되더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